수업 시작해도 되겠죠?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뭐 이른바 그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클라우디우스 클라페 이러니케이션 뭐 유도하는 것도 했었죠. 뭐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결론은 어디서나 책에 보면 있어요. 어떤 책을 봐도 있어요. 대기연력학 책 봐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 그룹 물리학 책 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그게 어떤 컨셉에서 나왔는가라고 이해하는 게 이 수업의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리 컨스턴트라는 전제하에 그게 첫 번째 근사였었죠. 에리 컨스탄트일 리가 없지만 에리 컨스턴트라 치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ES가 그러니까 컨셉추얼하게는 당연히 이게 온도만의 함수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박스 해놔서 그랬었죠. 탈출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당연히 그래서 온도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ES0의 익스포넨셜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RV분의 L 그다음에 T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분의 1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 지난 시간에 적을 때는 얘를 이제 적당히 뭐 A, B라고 해서 적었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뭐 생각해서 적분해 보면 이렇게 얻는 것을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죠? 근데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워터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죠? 워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엄밀히 따지면은 이 레이턴트 히트가 vaporization,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evaporation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히트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잠열입니다. 이걸 그럼 아이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이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ES0 exponential 이걸 RV는 당연히 다를 리가 없겠죠? 그 베이퍼에 대한 가스 컨스턴트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이스에서 바로 수증기가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은 L인데 조금 다르죠? 그죠? 레이턴트 히트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얼음에서 수증기로 가는 거랑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거랑 잠열이 어디가 더 크죠? 얼음에서 수증기가 가는 게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LS라고 서블리메이션 과정이라고 해서 LS라고 쓰고 T0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T0하고 ES0하고 같으려면은 이게 그래서 그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 삼중점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아이스 페이즈랑 그 솔리드 페이즈, 그다음에 리퀴드 페이즈, 베이퍼 페이즈가 모두 다 같은 그 한 점에서 잰 거를 우리가 T0과 ES0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쭉 적분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가공을 해서 이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ESI 분의 ESW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되나요? 감이 오나요? 포화 수증기압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되나요? 감이 잘 안 오나? 뭐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ES0은 날아갈 거고, 그죠? exponential something 분의 exponential something이면은 뭐 대충 2의 something 분의 2의 네모승이죠. 이러면은 exponential 세모 마이너스 네모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 하지만 결국 이래봐야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법칙 이야기입니다. 쫄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P에 여기서 요걸 빼면 되니까 공통된 건 지금 RV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저거자고 LV-LS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RV분의 LV-LS L-D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exponential 여기서
T낫을 끄집어냅시다. 왜냐면 T낫은 상수니까. 예, T낫은 상수니까 T낫 분의 1을 끄집어냅시다. RV T낫 분의 LV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LV 마이너스 LS는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호. 예, 부호가 문제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고 예, 얘를 지금 T 낫을 앞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LV-LS가 이거 프리징. 예, 프리징에 대한 잠열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되지? 라고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좀 그렇고 예, 이게 아이스, 이게 리퀴드, 이게 베이퍼 하면 지금 요게 LV죠. 그죠? 이베포레이션에 의한 거. 요게 지금 LS죠? 서블리메이션에 대한 거. 예, 그러면은 차이는 요만큼이죠? 예, 근데 그러면은 리퀴드하고 아이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나오는 잠열인 거잖아요. 그만큼이 지금 차이인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프리징. 얘는 잠열이겠죠? 예, 지금 LV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를 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T낫을 끄집어 나왔어. T낫, 엄밀히 말하면 T낫 분의 1을 끄집어 나왔으니까 1 마이너스 T분의 T낫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얘를 적당히 근사하면 적당히 근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T분의 T낫의 약 2.66 정도쯤 됩니다. 네. 이건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 뭐 익스포넨셜 근사하고 뭐 이런 거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나? 뭐 생각해보면은 익스포넨셜 지금 something의 1 마이너스 something 뭐 이 정도잖아. 예, 그러면은 이거 익스포넨셜 네모에 일단 1 마이너스 something 뭐 반대로 해야겠구나. 1 마이너스 something의 네모 정도쯤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 적당히 근사한 겁니다. 얘를. 예, 얘가 작다 치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네모는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상수잖아요. LF 우리가 알고 있고, RV 알고 있고, T낫 알고 있고, T낫은 273.16 켈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삼중점의 온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까 했지만 T낫은 273.16 켈빈, 약 0.01도씨입니다. 자, 영하로 내려갔다 칩시다. 왜냐하면 영하에서 우리가 그 리퀴드랑 아이스랑 같이 있을 수 있죠. 영상이 되면 아이스는 이렇게 녹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 바로 녹을까? 하면 사실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예, 얼음을 놓는다고 해서 얼음을 지금 여기 상온에다 놓는다고 해서 예, 걔가 바로 뿅 하고 물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생각해 보면 걔가 계속 얼음 상태로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다가 얼음을 하나 매달아 놔 봅시다. 그러면은 걔가 계속 얼음 상태로 있을 거냐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 밥만 먹고 와도 아마 다 녹아 있을걸요? 그 정도쯤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영하 온도에서는 리퀴드 페이즈가 그러니까 워터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가 영하라고 해서 여기가 물 이렇게 좀 적당히 해놓으면은 걔를 누군가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리퀴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얼음은 그냥 가만 내비두면 반드시 녹게 돼 있지만 리퀴드 페이지는 계속 영하에서 계속 리퀴드 페이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비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영하에서 0도씨 이하에서 둘이 서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73.16보다 작죠? 그럼 이 값은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을 어렵게 저기 하면 그렇죠. 1보다 크죠, 당연히. 예, 이게 0보다 작으니까 273.16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이 값은 1보다 클 겁니다. 1보다 작은 걸 2.66 제곱하니까 얘는 1보다 크죠. 예,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큽니다. for t가 0.01도씨 이하에서는 이게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워터에 대한 포화 수준 갭이 더 크다는 소리죠. 그죠? 예, 워터에 대한 포화 수준 갭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아이스에 대한 포화 수준 갭이 더 작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스에서는
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예, 포화 수증기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얼마나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갈 수 그래서 그게 밸런스를 이루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이스 상태에서는 훨씬 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빠져나가도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워낙 힘드니까 조금만 빠져나가도 이렇게 균형 상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워터 상태에서는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포화가 되려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포화가 되려면 물방울 주변엔 수증기가 많아야 돼요. 아이스 주변엔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돼요. 자, 그냥 대충 숫자로 칩시다. 이거 아마 예전에 다 배웠던 이야기일 텐데 뭐 그냥 대충 이게 100이고 80이라고 칩시다. 1보다 크다, 이게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현재 상태의 2가 현재 지금 대기 중의 상태가 이건 지금 포화되는 거죠. 포화되는데 필요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가 뭐 대충 9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워터에 대해서는 불포화죠. 영어로 undersaturation, unsaturation 혹은 undersaturation입니다. 그러면은 언더세츄레이션이에요. 포화되기 전 상태예요. 그럼 물방울이 증발해야 될까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해야 될까요? 안 들려. 포화가 되기 전 상태야. 그럼 지금 물방울이 증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화가 안 된 상태지. 이거 포화가 되려면 100 정도가 필요해. 그죠? 포화가 되려면 100이야. 근데 현재가 90이야. 그럼 지금 물방울이 증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증기가 응결해야 되는 거예요? 증발. 또 아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몰라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모르겠네.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대충 알겠는 거죠? 상황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좀 곤란하고, 이 숫자가 100이 나왔다 쳐요. 이 숫자가 80이 나왔다 쳐요. 현재 지금 1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까 이 숫자를 더 크게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냥 둘 다 70이거나 둘 다 110이면 그러니까 포화되는데 필요한 수증기압인 거고 현재 수증기압이라는 게 있겠죠. 현재 지금 수증기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110이거나 70이면 그냥 뭐 둘이 어느 방향인지 잘 지금 모르겠지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겠죠.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요 사이에 있을 때의 이야기겠죠. 자, 물방울이 증발해야 되나요? 수증기가 응결해야 되나요? 증발해야 돼요. 포화가 되려면 100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수증기압이 90이니까 물방울의 입장에서는 더 지금 증발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물방울은 증발합니다. 얼음은 80이 포화야. 근데 현재 90이네. 그러면은 얼음이 승화해야 돼요? 아니면 수증기가 얼음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에서 아다리가 잘 맞으면 물방울은 증발하는데 얼음은 성장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빙정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생각하면은 구름에서 실제로 그럼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봅시다. 자, 구름에서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름은 아까 했지만 요 고도에서 적당한 고도에서 물방울하고 얼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물방울하고 얼음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증기도 당연히 있죠. 자, 있는데 수증기압이 예를 들어서 110이 됐어. 그러니까 뭐 온도가 엄청 낮아졌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둘 다 과포화가 된 상태겠죠. 수증기가 막 엄청 공급되거나.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10이 됐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방울도 응결하고 얼음도 커져야 되겠죠. 그죠? 둘 중에 어떤 게 굳이 속도를 따지자면 어떤 게 더 같은 크기라 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같다 치면은 물방울의 응결이 빠를까요? 얼음의 성장이 빠를까요? 얼음의 성장이 빠르죠. 왜냐하면은 차이가 얘가 더 크니까. 그죠? 그럼 110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점점 소모되는 거겠죠. 수증기가 점점 소모돼서 물방울하고 얼음이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이구, 좀 불편한데?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하다니. 자, 그러다가 점점 수증기가 소모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수증기가 100이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증기 양이 지금 여기 100이 됐어, 이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방울은 평형 상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방울에 대해서는 딱 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얼음은 여전히 스틸 과포하죠. 그러니까 얼음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소모하게 되겠죠. 수증기를 점점점 소모하면서 얼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증기압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물방울은 증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증기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얼음은 여전히 과포화 상태니까 얼음은 여전히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만약에 밸런스가 맞는다 치면 물론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체크해봐야 되겠죠. 누가 증발하는 게 지금 빨리 내놓는지 수증기가 얼음에 응결하는 게 더 빨리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그냥 갖다 치면 똑같은 속도로 물방울은 내놓고 얼음은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 아다리가 사실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게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뭐 100이 되거나 뭐 어느 한쪽이 뭐 80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뭐 한쪽이 멈출 테니까 뭐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요 사이에서 이게 두 숫자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증기가 여기 붙어야 되나 뭐 저기 붙어야 되나 뭐 한 놈은 증발하고 한 놈은 응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요게 아까 했지만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요 사이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죠. 그죠? 숫자가 낮아도 사실 마찬가지. 숫자가 낮으면 완전히 그냥 사실 그거는 구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알갱이들이 있어도 걔네들이 다 증발해 버릴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름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과포화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과포화된 거냐면은 물방울에 대해서 보통 기준이 보통 물방울에 대해서 과포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음은 그러니까 물방울에 대해서 포화 상태, 제가 용어를 잘못해 물방울에 대해서 포화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구름의 영역을 보통 그러니까 물방울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얼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포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얼음은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얼음이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성장해서 그게 다른 것 없이 얼음이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책에 빙정설이라고 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은 구름 안에서 수증기의 응결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증기가 없네? 그러면 물방울이 공급해 주는 거죠. 순수 아이스만 있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죠? 순수 아이스만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냥 지들끼리만 있을 테니까. 근데 물방울하고 수증기하고 이렇게 혼재하는 상황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그 수증기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베르쉐론 프로세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본질적인 누군가 만약에 그런 베르쉐론 프로세스 혹은 빙정설 내지는 그런 것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요거겠죠, 그죠? 얘의 부호가 사실 결정지은 그죠?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 더 탈출하기 쉬운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이고, 자, 이번에는 모이스트 에어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 자, 우린 지금까지 요 바로 그 수증기 저쪽 공기 중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게 뭐냐면은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을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주어진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을 수 있냐라는 걸 실제로 한 겁니다. 수증기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 안 한 거죠. 그죠? 수증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다만 요 드라이 에어가 있으면은 이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실제 대기는 수증기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가 얼마나 있냐?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뭔가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증기가 많아, 적어. 이거를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막 해보면 돼요. 예? 안 들려요. 더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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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질량당 수증기의 질량.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공기 1kg을 떠놓고 예. 그 중에 수증기가 얼마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안에 수증기가 얼마가 있어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그런 무식한 방법들은 여러분 똑똑해서 무식한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세 보면 되죠. 네, 여기는 수증기를 다 세 가지고 뭐 질소 분자도 있고 뭐 산소 분자도 있고 뭐 CO2도 있고 뭐 우리가 아르곤이 한 1%쯤 된다고 했죠. 한 100개 중에 한 개는 아르곤이에요. 이 중에 세 보면 되지. 공기 분자 다 세 가지고 이 방 안에는 수증기 분자가 몇 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기체를 그래서 기체의 양을 정할 때 뭐 압력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혹은 뭐 밀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피 안에 단위 부피 안에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그 그대로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적용하면은 그 수증기에 의한 압력이 얼마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참고로 그 이야기는 알죠. 그 부분압 뭐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으려고 믿습니다. 여기가 여기서 1014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은 그 1014헥토파스칼은 모든 기체의 압력을 컨트리뷰션을 더한 겁니다. 기여도를 더한 게 거죠. 그러니까 질소만의 압력을 재면은 뭐 한 800헥토파스칼 대충 나올 거고, 뭐 산소만의 압력을 재면은 한 200헥토파스칼 나올 거고, 그 중에 수증기도 얼마를 차지하고, 뭐 아르곤 얼마 차지하고, CO2 얼마 차지하고 다 합쳐서 그래서 1013헥토파스칼이 나오는 겁니다. 부분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베이퍼 프레셔를 재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호로 알파벳 E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알려주면은 여기에 수증기가 얼마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죠. 여기 전체가 1013헥토파스칼인데 이 중에 수증기는 뭐 한 1헥토파스칼 정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베이퍼 덴시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이퍼 덴시티는 우리가 보통 로 V라고 이렇게 쓰고요. 덴시티니까 우리가 보통 로, 그 다음에 베이퍼는 우리가 보통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는 보통 알파벳 D.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썼었죠. 덴시티는 당연하게도 부피분의 질량. 이 공기에 부피가 있을 때 수증기를 다 세가지고 곱하기 걔네의 분자량 해봤더니 질량이 얼마가 나와. 그래서 이 방 안에 지금 현재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RV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죠? 그러니까 베이퍼도 이상기체처럼 작동을 하죠. 단 기체 상수는 다릅니다. 기체 상수는 달라요. 이 기체 상수를 통일시키려면 얘 대신에 이렇게 베이퍼의 몰수를 쓰면 되긴 하죠. 베이퍼의 몰수를 쓰면은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로 쓰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대기 중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몰수는 그야말로 분자수를 세는 건데 잘 안 하죠, 그런 짓. 수증기의 전체 질량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지 수증기를 진짜 분자 개수를 세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대신 가스 컨스턴트를 그 가스에 맞는 컨스턴트를 이렇게 씁니다. 온도는 당연히 T죠. 이거는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약간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질소와 산소가 수증기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리고 걔네의 속도가 다르죠. 물어볼 거랬나? 질소와 산소의 속도가 달라요? 물어볼까? 질소가 빨리 움직여요? 산소가 빨리 움직여요? 질소가 빨리 움직여요. 질소가 가벼우니까. 수증기는 더 빨리 움직이겠죠. 수증기는 제일 가벼우니까. 그렇게 되지만 걔네의 온도는 같습니다. 걔네의 온도는 다 같은 거예요. 속도는 그렇게 좀 다를 수 있고 온도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에 대한 뭐 굳이 뭐 이거를 왜 E라고 썼지? 뭐 이렇게 쓰면 좀 더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싶죠. P 이렇게 V로 쓰면은 압력인데 베이퍼에 의한 압력. 이렇게 쓰면은 뭔가 통일성 있어 보이긴 하지만 P는 로알티를 이렇게 통일성 있게 쓴 것 같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얘를 E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나 혹은 이거를 알려주면 되긴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지금 뭐 단위 부피당 혹은 부분압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단위 공기 질량당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공기 질량당으로 하려면은 근데 방법이 두 개예요. 단위 공기 질량이 왜 방법이 두 개지? 생각해보면 공기 1kg을 자르는데 공기 1kg을 드라이 에어로 칠 것인가? 그냥 믹스드 에어로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애초에 빼고 건조 공기 1kg이 있다 치자. 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툭 우리가 잘랐어요. 툭 자르면 공기가 적당히 무게가 있겠죠, 그죠? 무게가 여기서 뭐 몇 킬로그램을 칩시다.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수증기는 몇 킬로그램이 있고 건조 공기는 몇 킬로그램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 분모를 전체 공기의 질량으로 놓는 게 아니라 건조 공기의 질량으로 분모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양을 우리가 믹싱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혼합비. 여기서 기호로 W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의가 건조 공기 질량분의 수증기의 질량입니다. 그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건조 공기 질량이니까 MD분의 수증기 질량이니까 MV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요게 혼합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듬어 봅시다. 볼륨은 똑같죠? 이게 또 헷갈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분압이 다 다른데, 그죠? 여기 뭐 그냥 대충 여기가 10세제곱미터라고 칩시다. 부피가 여기 안에 있고 요 저기가 10세제곱미터예요. 그럼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 이 교실의 지금 부피가 10세제곱미터라고 칩시다. 그럼 질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일까요? 예? 그죠? 아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뭘 저런 걸 자꾸 저렇게 물어보지? 그렇게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좀 확실하게 갑시다. 지금 그런 거야?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새로운 거야? 네 명의 목소리를 아무리 더해도 저의 목소리의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의기소침해 이렇게 쫄아 있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렇대. 석사 신입생이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야.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볼륨은 다 같은 거죠. 얘나 얘 차지하는 볼륨이 다르지 않습니다. 볼륨은 80%가 아니에요. 압력은 80%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V로 나눠주면은 밑에는 로 D가 될 것이고 여기는 로 V가 되겠죠. 볼륨을 똑같이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떠올려 봅시다. 얘가 이렇게 성립했었죠. 수증기에 대해서. 그러면 로 V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VT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RVT분의 E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로 D는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을 건가 하니 이렇게 생겼겠죠. 로 D, RD, T 건조 공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얘랑 더하면 P여야 되겠죠. 우리는 공기를 건조 공기와 수증기의 믹스처로 볼 거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PD라는 건 생각해보면 그럼 P-2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P-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로디 대신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RDT분의 P-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t가 약분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분자의 RV분의 1이 있으니까 RV분의 여기 분모의 RD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R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2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네, 될 겁니다. 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수증기를 이야기할 때는. 수증기를 이야기할 때는 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생각해보면 상수죠. 얘는 상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스 컨스턴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기체 상수인데, 기체 상수 각 기체의 기체 상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를 그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생각해보면 분자량의 비의 이야기인 거죠. 생각해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자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상수입니다. 분모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분자량은 이제 분의 1이 되는데, 그래서 그 드라이에어의 분자량은 한 28점 얼마 정도쯤, 29 정도 되는 값일 것이고, 베이퍼의 분자량은 한 18 정도쯤 되는 값이니까 대충 29분의 18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약 0.622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얘를 알파벳 입실론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쓰면 요 입실론하고 요 알파벳 2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입실론은 상수고, 요 알파벳 2는 수증기의 분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근사가 없는 식이죠. 그죠? 노근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얘를 어떻게 근사해서 쓰냐면, P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0헥토파스칼 정도쯤 되죠. 그죠? 수증기의 분합은 지가 많아봐야 엄청 많아봐야 10헥토파스칼 정도쯤? 보통 1% 정도 내외니까. 그러니까 1% 정도면 우리 맨날 이렇게 늘 자주 무시해주죠. 그래갖고 입실론 곱하기 P분의 2로 보통 줄여 쓸 수 있게 됩니다. 근사하면 저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그룹 물리에서 특히 이런 계산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많이 나왔을 건데, 엄밀히 하는 법을 알기는 해야 돼요. 엄밀히 하는 법을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밀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왜 한 번에 짠 이렇게 나왔는 거 하면은 P를 끄집어냅니다. P분의 1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P분의 1을 끄집어내면은 입실론은 빼고, 상수니까 그냥 곱하는 거 빼고, P분의 1을 끄집어내면은 1 마이너스 P분의 2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분의 이거는 같은 거지. P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근사하는 거예요. P분의 2의 1, 이거 뭐야?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더하기 x의 n제곱을 1 더하기 nx로 근사시키는 겁니다. x가 굉장히 작을 때. 지금 P분의 2는 우리가 되게 작은 숫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n을 여기다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n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1 더하기 P분의 2가 이렇게 근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그래서 제대로 쓰면은 입실론 곱하기 P분의 2 더하기 P제곱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P분의 2에, 근데 지금 아까 했지만 P분의 2가 되게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얘는 P분의 2의 퍼스트 오더, 얘는 P분의 2의 세컨드 오더죠. 그래서 얘를 가볍게 무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남는 겁니다. 한 번은 보여드렸어요. 그냥 대충 이게 크니까 분자를 없애버려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다. 요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퍼스트 오더만 남겨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런 계산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고 펜이 또 흐려졌어.
또 다른 메저는 스페시픽. 스페시픽 하면은 예, 우리가 뭐 단위 질량당 할 때 요 단어를 붙인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예, 스페시픽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단위 질량당입니다. 스페시픽 휴미디티.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비습. 알파벳으로 보통 QV 이렇게 씁니다. 얘는 그냥 예, 공기 1kg을 잘랐을 때 예, 믹스에어 공기 1kg 속에 수증기의 양이 얼마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얘 쓸 수 있죠? 예, 얘도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쭉 가볼까요? 예, 라고 하면은 요 m은 생각해보면은 md 더하기 mv분의 mv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믹스 에어라는 건 예, 드라이 에어랑 베이퍼의 합일 테니까 똑같이 VVV로 나눠주면은 로 D 더하기 로 V분의 로 V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 D하고 로 V는 이렇게 다 썼잖아요. 그럼 그렇게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 RDT분의 P-2 더하기 RVT분의 2분의 RVT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되나요? 예.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뭐 자세히 자르면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천천히 해봅시다. T는 여전히 똑같이 약분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좀 활용해 봅시다. 예. RD 오버 RV를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양변 쪽이 똑같이 해주면은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다 똑같이 RD를 곱해줍니다. 예, 여기다가 RD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RD 곱해주고 여기다도 RD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RD가 한번 약분되겠죠? 남는 게 P-2만 남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분모에 지금 RD분의 RV분의 RD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실론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RV분의 RD니까 again 입실론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칠판에 안 잘렸지? 예, 안 잘렸어.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 보면은 뭐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봅시다. 입실론이 여기 지금 이렇게 분자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분자는 같아졌네요. 그죠? 그럼 분모는 여기는 P-2였는데 여기는 P-2 더하기 입실론 2죠. 조금 차이 나네요.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얘는 분모를 다시 써보면 P 더하기 P-1 입실론 2가 되죠. 그죠? 그럼 P-입실론 더하기 입실론 2가 되니까 P-2 더하기 입실론 2가 되죠. 예, 입실론하고 2하고 제가 저기 하는데 예, 그러면 얘가 아까 0.62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은 얼마쯤 될 거냐면은 0.378쯤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저기서는 혼합비에서는 이게 P-2였는데 P-0.378D로 바뀐 거죠. 조금 더 P에 가까워진 정도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2라는 값 자체가 P에 비해서 훨씬 작았으니까 다른 건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2를 분모에 반영할 때 이거를 다 빼느냐 0.378배 해서 빼느냐 뭐 그 정도잖아.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뭐 수직 전개해보면 됩니다. 얘도 그래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입실론 곱하기 P-2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용적으로 혼합비하고 비습이 그냥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책에서 보면은 혼합비라고 말해놓고선 믹싱 레이쇼라고 해놓고서는 문자를 QV로 쓰고 정의는 둘 중에 막 아무거나 왔다 갔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큰 차이가 그렇게 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결력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QV와 W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구해내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 QV가 있고 이게 W 있으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예, 별 차이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뭐 막 씁니다. 예, 그런데 알고 막 쓰는 것과 모르고 막 쓰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해 보면 혼합비와 비습의 차이가 생각해보면 분모의 요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죠. 지금 얘는 생각해보면 분모가 되게 큰 양이죠. 그죠? 이게 드라이에어 혹은 뭐 믹스에어 같은 분모가 되게 큰 양이고 수증기는 되게 조금이죠. 근데 분자는 같잖아.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지금 뭐가 결정짓냐면은 대체로 이럴 때는 분자가 결정짓죠. 분자가 되게 작은 숫자니까 예, 걔가 조금 바뀌면 확 바뀌겠지. 근데 분모는 뭐 1000이나 1001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예, 지금 위에 분자가 1이냐 2냐는 되게 큰 차이가 2배가 되지만 예, 분모가 1000이냐 1001이냐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전개해봐도 예, 막판에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냐 0.378이냐 예, 되게 작은 숫자에 예, 그 정도만의 차이만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알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스페시픽 휴미디티가 조금 더 사실 생각하기 쉬운 개념이죠. 생각해보면 건조 공기 1kg만은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겠어? 그죠? 그렇지 않나? 예, 건조 공기 1kg만을 뭐 이렇게 딱 분리해내가지고 뭐 그 안에 예, 조금 약간 어색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보통 이렇게 공기 1kg를 자르면 그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가? 예, 되게 사실 내추럴한 개념인데 뭐 그냥 잔소리를 붙이자면 모델을 할 때는 사실 최근에 대부분 원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치 모델에서 이것에 대한 배려를 잘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델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뭐 방정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건조 공기라고 쳤어요. 수증기에 대한 커렉션을 고려한 모델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워프 뭐 이런 모델 하더라도 그림 쓰는 제가 코드를 잘 모르겠네. 예, 그 프레셔랑 뭐 덴시티랑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 예, 그냥 저기라고 쳤어요. 건조 공기라고 쳤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차이가 1%밖에 안 났거든. 예, 근데 최근에는 그 1%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잘 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 무시했던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 써서 이렇게 개발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의 차이가 이제 커렉션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혼합비를 써야 맞는 이야기인지 이게 비습을 써야 맞는 이야기인지 영어로 해보면 믹싱 레이쇼를 써야 맞는지 스페시픽 휴미디티를 써야 맞는지는 다시 한번 실용적으로는 고만고만하지만 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지만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죠? 뭐 이런 이야기야. 질문 옛날에 다 배웠던 이야기야. 그리고 예, 우리 도대체 우리가 지금 대학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학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지 않나요? 다 2학년 때 대결력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다. 제일 많이 쓰는 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습도 RH였었죠, 그죠? 예, 뭐 상대습도가 80%야. 이런 게 훨씬 더 익숙하지 않나요? 믹싱 레이쇼가 0.01g 뭐 1g/kg이야라는 말보다 예, 상대습도가 80%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예. RH Relative Humidity라고 쓰고 얘의 정의는 뭐냐면은 맥시멈으로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 수증기 덴시티. 질량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 지금 우리가 로라고 썼지만 질량으로 M으로 바꿔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이 같으니까. 그죠? 예, 볼륨을 같이 잘라놓고 쓰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수증기량. 그죠? 예.
이거를 그리고 수증기를 이상기체라고 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당연하게도 ES분의 E가 됩니다. 그죠? 포화됐을 때 포화 수증기압 분의 현재 수증기압이 이게 되겠습니다. 얘를 근사해 보면 이거랑도 거의 비슷합니다. 포화가 됐을 당시에 스페시픽 휴미디티 분의 현재 스페시픽 휴미디티로 해도 대충 비슷합니다. 정확히 같진 않아요. 근데 근사하면 얼추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얘랑도 같습니다. W S분의 믹싱 레이쇼,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믹싱 레이쇼분의 현재 믹싱 레이쇼 해도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모이스트를 반영하면은 일단 모이스트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안에 그래서 지금 수증기가 있는데 그 수증기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메저먼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분압이 얼마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덴시티가 얼마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뭐 믹싱 레이쇼가 얼마야, 스페시픽 휴미디티가 얼마야, RH가 얼마야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썼잖아요, 지금까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시 한번 하자면 이 기체의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변수들 사이에 성립해야 하는 관계식을 썼어요. 거기에 뭐 상수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안에 기체 상수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가 있었죠. 수증기의 기체 상수가 다르죠. 그러면 얘를 전체를 하나의 이생기체라고 본다면 기체 상수가 달라지죠. 기체 상수가 달라져야 되겠지. 걔는 건조 공기도 아니고 수증기의 것도 아니죠. 물론 건조 공기에 매우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하나 불편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질소, 산소, 뭐 아르곤 얘네의 비는 어딜 가나 대체로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막 사람을 빽빽하게 해놔가지고 막 산소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막 울창한 아마존 숲 한가운데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딜 가나 질소와 산소는 대체로 비슷하게 웰 믹스드 되어 있어요. 78% 대 21% 대 아르곤 1% 대충. 그런데 수증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었죠. 습한 데와 건조한 데가 확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체 상수를 쓰는데 기체 상수가 수증기량에서 달라지는데 수증기가 그때그때 달라. 그럼 상수값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소리죠. 여기서의 기체 상수는 얼마고 저기서의 기체 상수는 얼마고 여기서의 기체 상수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조금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 법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P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는 ρRT 이게 어쨌든 성립은 할 건데, 그죠? 거기서의 압력은 뭐고, 로는 뭐고, R은 뭐지? 혹은 T는 뭐지?가 되는 거죠. 이게 막 두 개의 기체가 섞여 버리니까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각각의 기체 자체는 잘 정의된 이상기체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P는 ρRT의 형태로 그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얘는 건조 공기의 부분합과 수증기의 부분합의 합이죠. 건조 공기는 건조 공기끼리 잘 정의된 기체 상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P는 ρR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증기도 마찬가지로 E는 ρRT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얘를 조금 이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은 RDT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RDT를 끄집어내 볼 거예요. 그러면은 ρD가 앞에는 첫 번째는 요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RDT를 끄집어내는데 없으니까 부모에 나눠주면 되지. RD분의
예, T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RD분의 RV, 로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T는 같이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RD는 없는데 나와야 되니까 분모에 넣어주면 되고 뭐.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좀 아까 이야기했었죠. 예, 요 상수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얘는 헷갈리는데 예, 이게 RD가 분모에 있었나 분자에 있었나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숫자에 대한 감을 빨리 익히는 게 좋습니다. RD는 대충 287, RV는 대충 481.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분자가 더 크죠? 그럼 얘는 1보다 더 큰 값이 되겠네? 아까 근데 입실론은 0.62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입실론이 아니라 1/2 입실론입니다. 얘가 역수예요. 예.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식을 쓰고 나서 한번 째려 봅시다. 로 RDT 로 D 더하기 로 V분의 로 D 더하기 입실론분의 로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건 무엇인가? 일단 써야 되나? 일단 쓰고 생각해 봅시다. 예, 썼나요? 예, 자 생각해 보면은 이 전체 기체의 덴시티는 뭐 그 한 단계 전부터 쓰면은 전체 기체의 매스라는 건 아까 했지만 MD 더하기 MV죠. 그렇죠? 그리고 볼륨은 다 같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그 믹스처의 덴시티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그 덴시티는 예, 건조 공기의 덴시티와 수증기의 덴시티를 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가 나눠준 겁니다. 예, 여기다가 로를 곱하고 여기다가 로를 나눠주고. 예, 그러면은 뭐 그러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죠. 분자는 그냥 로디 원고고 로 V 오버 입실론이 이렇게 나온 거고. 예, 뭐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은 가공을 해서 쓰면은 로 R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W분의 1 플러스 입실론분의 W. 예, 아까 왜냐면은 W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건조 공기 분의 예, 수증기였으니까. 그래?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다시 써보면, 예, 뭐 마지막에 썼지만 얘를 다시 써보면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로 RDT 1 플러스 W분의 1 플러스 입실론분의 W 이렇게 됩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요게 지금 믹스처에서 성립해야 되는 방정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지금 요 드라이에어와 수증기가 섞인 곳에서 개의 상태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죠? 여기 개에 대한 상태잖아. 압력, 그 믹스처의 상태입니다. 온도, 상태지. 개의 덴시티, 전체 볼륨이 있을 거고 개의 질량이 있을 거고 상태잖아. 예, 개가 성립해야 되는 방정식이 조금 근데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 첫 번째 제대로 말하려면 엄밀한 말은 아니고 제대로 말하려면 첫 번째 얘를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P는 사실 로 RT였던 건데 예, R이 뭐였냐면은 RD 곱하기 1 플러스 W분의 1 플러스 입실론분의 W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 사실 맞는 이야기죠. 기체 상수가 바뀐 거야. 그죠? 그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가 뭐 얼마인 것처럼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 할 때 우리가 그 질소와 산소의 믹스처로 이제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를 결정했잖아요. 287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게 그 분자량 28점 얼마 해서 나온 거였었고 그 28.9 얼마 되는 값은 질소가 78% 산소가 20%이기 때문에 그 건조 공기의 분자량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건조 공기가 있고 수증기가 있으니까 예, 수증기 이게 지금 요 W가 지금 수증기의 양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수증기의 양이 있으면 수증기가 요만큼 있으면은 건조 공기가 요만큼 곱해서 기체 상수가 이렇게 변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원래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체 상수가 이렇게 바뀌는 건 좀 불편해요. 예, 기체 상수는 그냥 상수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예, P는 rho TV라고 쓰고 예, TV는 T 곱하기 1 플러스 W분의 1 플러스 입실론분의 W. 예. 이게 성립한다고 치는 겁니다. 얘의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은 이거야. 얘의 기체 상수는 수증기가 얼마가 있든 간에 RD인 거지. 예. 대신 걔의 온도가 우리가 이렇게 재는 그 온도가 그 걔의 온도가 아니라 걔의 온도는 실제로 수증기량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주어야 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Virtual Temperature, 가온도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온도는 이러려고 나온 거예요. 예. 누군가가 물어보기를 야 가온도는 뭐하러 쓰는 거야? 가온도 지금 처음 배운 거 아니죠? 버추얼 템퍼러처 어디선가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본 게 아니죠. 예, 버추얼 템퍼러처 어디선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뭐 사실 우리 되게 많이 템퍼러처 앞에 붙은 이야기 되게 많죠. 포텐셜 템퍼러처, 뭐 버추얼 템퍼러처, 뭐 우리가 오늘 나머지 시간에 배운 건데 뭐 웹벌브 템퍼러처, 뭐 듀포인트 템퍼러처, 뭐 이퀴버런트 포텐셜 템퍼러처, 뭐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버추얼 템퍼러처, 가온도, 예, 가상의 온도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말해도 영어도 뭐 버추얼이니까 가상의 온도예요. 그 가상의 온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 요 안에 지금 수증기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예, 걔의 기체 상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기체 상수를 그대로 건조 공기라고 둔다 쳤을 때의 걔의 온도가 얼마여야 얘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얘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상수를 예,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를 다른 값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가 그래서 뭐 여기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아까 하는 거랑 비슷하죠? 얘가 1 플러스 입실론분의 W 곱하기 1 플러스 W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1 플러스 입실론분의 W 1 마이너스 W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거 W가 되게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럼 얘 전개하면은 1 마이너스 W 더하기 입실론분의 W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W 제곱 되겠죠. 근데 W가 되게 작으니까 예, 세컨 오더는 무시해 둡니다. 예,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근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 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입실론분의 1이 크니까 볼을 바꿔줄까? 1 더하기 입실론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아까 입실론이 0.622 얼마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은 입실론분의 1 하면 1보다 조금 크죠? 그죠? 한 1.608 정도쯤 됩니다. 예, 그럼 거기다 1을 빼니까 예, 0.608 정도쯤 되겠죠? 예, 그래서 대충 요게 어느 정도쯤 되면 t에 1 플러스 0.608 맞나 숫자가? W? 이렇게 될 겁니다. 대충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네 오늘? 안 갖고 왔지? 예, 그 책에 보면 그 숫자 나와 있어요. 맞나요? 608이 맞나요? 예. 6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찍어내 말한 겁니다. 예,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걔 믹싱 레이쇼가 어느 정도쯤 되면은 걔 실제로 가온도가 이 정도쯤 되어야 예,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만족하는 거죠. 단 기체 상수는 건조 공기로 쳐서.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기체 상수도 바꿔주고 온도도 가온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온도를 그냥 온도로 쓰고 싶으면 기체 상수를 바꿔주고 기체 상수를 건조 공기 기체 상수 쓰고 싶으면 가온도를 쓰고 둘 다 안 하거나 둘 다 하거나 그러면 이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수증기에 대한 커렉션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예요. 예, 1, 2번을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선택을 안 하면은 그냥 수증기에 대한 효과를 무시하는 근사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 예, 근데 둘 다 반영했다면 아 얘는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나요? 예. 그냥 한번 물어볼까? 왜 우리가 온도를 바꾸는 걸 택할까요? 기체 상수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기체 상수를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좀 더 맞아 보이지 않나요? 기체 상수라는 게 기체의 특성이라는 건데 기체의 특성이 지금 수증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건조 공기랑 수증기랑 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바뀌는 게 맞잖아. 그게 분자량이 대충 바뀐 거니까. 근데 왜 온도를 바꾸는 일을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 방향이 더 필요하다. 템퍼러처도 근데 어차피 그렇잖아. 템퍼러처도 바꿔줘야 되잖아.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온도가 다른 온도라니. 현재가 여기가 지금 25도인데 실제로 가온도는 한 25점 몇 도야.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아닌가? 나만 이상한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기체 상수를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예, 그게 좀 더 맞는 이야기 같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철저히 실용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는 한에서의 실용적인 이유예요. 진짜로 왜 이렇게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라고 지금 강조하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 식에서는 RD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건조 공기라면 RD가 상수고 템퍼러처는 어차피 3차원 베리어블이죠. 어차피 템퍼러처는 어디서나 다 달라요. 그죠?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어차피 3차원 베리어블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해. R은 원래는 상수였었고 근데 지금 수증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변해야 되는데 만약에 R을 변화시키면 템퍼러처도 3차원 변수고 R도 3차원 변수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수증기에 따라서 변하니까. 수증기는 그리고 어디서나 다르니까 R도 3차원 변수가 돼버려요. 3차원 변수가 두 개 생기는 거지. 근데 이러면 어차피 얘는 3차원 변수였어. 그러니까 거기다 수증기를 곱해봐야 3차원 변수야. 얘는 여전히 저기로 칠 수 있고 상수로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함으로써 3차원 변수가 두 개 생기는 거고 얘는 3차원 변수, 여전히 스틸 3차원 변수 하나 상수 하나가 됐고. 얘가 좀 더 다루기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가온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온도를 가지고 오면 편해. 예.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타당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게 피지컬해 보여서가 아니라, 예, 실제로 무언가 우리가 핸들링을 할 때, 예, 그래서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이 돼버리면 3차원 변수가 두 개 생겨버리거든. 예, 이러면 이게 온도도 변하고, 기체상수도 변하고, 이런 골치 아픈데, 기체상수 하나는 그래도 그냥 상수라고 놔두자. 온도는 어차피 변하는 거였으니까. 예, 이러면 조금, 예, 이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있어서 아주 프랙티컬한 이유입니다. 예, 답이 아닐 수 있지만 뭐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맞는 것 같은 저런 이야기를 썼을까?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그 책에 다른 이야기도 마저 나오는데 저기도 바뀌겠죠. 비열도 바뀌죠. 그죠? 왜냐하면은 수증기의 그 비열과 건조 공기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아주 봤었는데 그 뭐 이렇게 L 유도하면서 그때 그 리퀴드의 그 저기 뭐야 그것과 공기의 그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게 뭐 L이 상수가 아니고 그랬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은 물질의 엄연이 다르니까 예, 수증기의 비열과 예, 건조 공기의 비열이 다르겠죠. 두 개 섞이면은 예, 걔네의 비열도 그 중간 어딘쯤인가에 있겠죠. 물론 당연히 건조 공기의 값에 매우 가깝겠지만 예, 생각해보면 비열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뭐 굳이 알 필요 뭐 그냥 열심히 비슷하게 유도하면 되는 일이고 결론적으로도 그냥 넘어갑시다. 예,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는 둡시다. 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원래 달라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모델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예, 실제로 열이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모델에서 무언가 예를 들면 열이 생겼어. 그게 복사가 됐든 뭐 구름 미세물리 과정에서 했던 그 잡열이 방출됐든 뭐 지표면에서 올라왔든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 그걸 가지고 온도를 올려야 되는 대기 온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뭐 일부 방출시키고 하겠지만 온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 온도를 올리려면은 비열값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열이 얼마큼 있고 온도가 얼마큼 오르려면은 그 비례상수가 비열이니까 그 비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모델은 건조 공기의 상수를 씁니다. 그냥. 예, 원래는 커렉션을 해줘야 되지만 예, 그거 뭐 별 차이 안 나지 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씁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오래 저기 하는데 호닥닥닥 해볼까요? Saturation 포화. 자, 뭔가 구름이 되려면은 이제 생각해보면 구름이 되려면은 포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게 불포화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수증기가 물방울이 맺히지 않죠? 예, 근데 뭐 아마 그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간지가 오래됐겠지만 뭐 목욕탕, 찜질방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죠. 예, 그 정도쯤 되면 이제 포화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구름이 형성이 되려면은 어쨌든가 대기가 지금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불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가 돼.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은 포화 상태라는 게 RH가 1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죠? RH가 1이 되는 상태, 이건 우리 알잖아. 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RH가 1이 되는 상태가 포화 상태야. 근데 RH의 정의는 이게 아까 했지만 ES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1이라면은 2가 ES까지 증가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포화가 될 수 있을까? 보통은 이게 1이 안 된다는 소리죠? 보통은 당연히 1이 안 돼요. RH가 100%가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여기 지금 대기 중에 이 방안의 RH 뭐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될걸요. 네, 근데 그게 1이 돼. 어떻게 하면 1로 될 수 있을까요? 다 하는 얘기는 제발 빨리빨리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저를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다 하는 이야기는 빨리빨리 해주시면 진도를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쵸? 예,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온도의 함수였으니까 예, 온도의 함수니까 온도를 낮추면 분모가 작아져서 1로 가겠지. 그죠? 첫 번째는 온도를 낮추자. 쿨링. 또 그죠?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되지. 모이스트닝. 네, 뭐 둘 중에 한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심플하지. 예. 저게 1이 안 되는데 1을 해주려면 분자를 크게 만들어주든가 분모를 작게 만들어주든가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분모를 작게 만들어주는 방법, 쿨링. 왜냐하면 없는 수증기를 막 공급해주긴 되게 어려우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없는 수증기에 막 물 뿌려갖고 이렇게 하면 뭐 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될 테니까 예, 보통은 쿨링이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포화 상태로 가는 길이겠죠. 자, 근데 쿨링에도 사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연력학적인 우리가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그죠? 템퍼러처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대기의 상태는 주로 독립변수가 두 개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은 다른 한 변수가 어떻게 통제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우리가 그리고 독립변수를 보통 P하고 T를 많이 쓴다고 했었죠. 예, 근데 지금 T는 줄일 거야. 그러면 P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겠죠. 예,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P를 그냥 상수로 둔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면은 유식하게 아이소바릭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아이소바릭 쿨링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소바릭 쿨링은 dp는 제로고 dt가 0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저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요? 프레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근데 걔 템퍼러처가 쭉쭉쭉쭉쭉 떨어져. 어떻게 하면? 그리고 여기서 수증기 그 안에 있는 수증기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dw도 컨스탄트라고 칩시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프레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온도는 쭉쭉쭉 떨어져. 그렇잖아. 지금 아이소바릭 쿨링이 그런 말이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단열 팽창? 압력이 변하잖아. 단열 팽창할 때. 네, 압력이 변하면 안 돼. 압력이 안 변해. 근데 온도가 낮아져. 자, 우리가 연력학 방정식에서 이런 걸 쓴 적이 있었죠. 델 Q는 du 더하기 PdV 혹은 PD 알파 뭐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그리고 얘를 열심히 가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바꿨었죠. CPDT 마이너스 알파 DP 뭐 이렇게 바꿨었죠. 거의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자, 근데 지금 얘는 음수죠. 얘가 제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에너지를 어떻게 잃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레디에이티브 쿨링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레디에이티브 쿨링, 복사냉각 예제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한 예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레디에이티브 쿨링. 예, 혹은 뭐 그런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차가운 뭐 지표면이랑 접했어. 예, 그러면 접하면 전도에 의해서 열을 잃겠죠, 그죠? 예. 이런 과정들, 어드벡션,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열을 잃는 어드벡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이소바릭 쿨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소바릭 쿨링이 되면 그럼 얘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그래갖고 어쨌든 세츄레이션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아이소바릭 쿨링에서 세츄레이션이 됐을 때. 근데 아이소바릭 쿨링에 의해서 세츄레이션이 됐어.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게 TD입니다. 듀 포인트 템퍼러처. 우리나라 말로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가 그런 겁니다. 압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걔를 복사냉각 시키든 걔에다가 이렇게 주변에다가 차갑게 만들어 놓든 해가지고 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 걔를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차갑게 만들어서 걔가
그 안에가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듀포인트 템퍼러처를 구할 수 있나요? 현재의 수증기량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야? 이가 있어. 뭐 압력 당연히 이런 거 안다 칩시다. 현재 수증기압이 얼마고, 현재 압력이 얼마고, 뭐 현재 온도 뭐 이런 거 안다고 칩시다. 현재 상태가 얼마야? 자,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TD를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나요? 얘가 몇 도까지 냉각시키면 응결할 거야 라는 걸 구할 수 있나요? 진짜? 어떻게? 표를 찾아봐요.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여기서 RH가 몇 %일 때 이렇게 하면은 몇 도까지 냉각시킨다면 몇 도까지 냉각시키면 응결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말고 CC 이퀘이션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답은 뭐 비교적 간단해요. 이게 지금 다른 거 다 안 바꾸고 온도만을 낮춰가지고 얘가 1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증기압이랑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은 TD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이랑 온도를 쭉쭉쭉 낮춰가지고 요 TD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이 현재 수증기압이 되는 순간 그게 지금 응결하는 거거든. 요 방정식을 쓰면은 TD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놀랍게도 미지수가 TD밖에 없는 식입니다. 왜 그런 거? 저도 제 경험에 맞춰서 시간이 너무 지났네.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걸 이렇게 해서 TD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추면 저는 잘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걸 갖고 무슨 TD를 구한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식을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ES를 구하는 식이 있었죠. 그죠?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충 쓰기를 근사식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T분의 B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게 ES를 구하는 식이었었죠. 온도 주어진 T에 대해서. 이 T가 TD일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E를 알잖아. 그리고 등식은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TD를 구할 수 있죠. 양변에다가 뭐 A로 나누고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뭐 마이너스 뭐 B로 곱해주면 TD가 나오겠지. 그리고 A, B는 상수고 E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TD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도일 때 응결이 되겠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했지만 이게 응결이 되는 길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응결이 되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복습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 우리가 대학원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대한 좀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리지? 딴소리를 내가 너무 많이 하네 수업 때. 좀 느리죠 진도가.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기에도. 아니라고?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 힘을 내봐야겠는데.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